아침 출근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릅니다. 문이 열리고 30초쯤 스마트폰을 보거나 멍하니 서 있다가 내리죠. 하루에 두세 번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이 30초. 그런데 우리가 멍 때리는 이 30초가 누군가의 통장에 현금을 꽂아주고 있다면요? 전 세계에서 하루 25억 명이 이 회사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파리 에펠탑,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 서울 롯데월드타워. 이름만 대면 아는 랜드마크에는 거의 예외 없이 이 회사 엘리베이터가 깔려 있어요. 혹시 엘리베이터 안쪽 문 옆을 본 적 있으신가요? 작은 금속 명판에 오티스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1853년 설립, 176년째 세계 1위, 오티스입니다. 그런데 1위라는 타이틀보다 훨씬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 회사는 엘리베이터를 팔아서 돈을 벌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로 벌까요? 2025년 오티스의 전체 매출은 144억 달러, 한화 약 22조 원입니다. 이 가운데 엘리베이터를 새로 만들어서 파는 신규 설비 매출이 50억 달러, 이미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수리하고 관리하는 서비스 매출이 94억 달러예요. 설치 35%, 서비스 65%. 여기까지는 서비스가 좀 더 크구나 정도죠. 하지만 진짜 격차는 이익에서 갈립니다. 신규 설비의 영업이익률 3.6%, 100원어치를 팔아봐야 3원 남는다는 뜻이에요. 본전치기에 가깝습니다. 반면 서비스 영업이익률은 25.5%, 100원 중 25원이 고스란히 이익이죠. 7배 차이. 결과적으로 전체 영업이익에서 서비스가 가져가는 목 91%입니다. 설치는 9%에 불과해요. 이익 10 중 9이 서비스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수리비라고 부르기엔 좀 부족합니다. 왜냐면 오티스의 수익은 고장이 나서 고쳐줄 때만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건물에 박혀있는 한 고장 여부와 상관없이 매달 돈이 들어와요. 이건 수리비보다 통행료에 가깝습니다. 건물 안에 쇳덩어리를 심어놓고 사람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한 수직 이동 통행료를 걷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이익이 3%밖에 안 남는 설치 사업을 왜 계속하느냐? 답은 단순합니다. 엘리베이터를 건물에 심어놓기 위해서예요. 면도기를 떠올려 보세요. 질레트가 본체를 거의 공짜로 뿌리는 건 면도날을 계속 사게 만들려는 거잖아요. 오티스도 같은 논리입니다. 엘리베이터 한 대가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 20년에서 30년짜리 유지보수 계약이 자동으로 붙어요. 건물주가 엘리베이터 없이 건물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면 건물은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입니다. 유지보수를 끊는다는 건 건물을 버리겠다는 말과 같아요. 게다가 이 비용은 선불입니다. 수리가 일어나기 전에 돈이 먼저 들어오는 판이에요. 2025년 한 해 영업 현금 흐름만 16억 달러, 한화 약 2조 3천억 원. 물건을 만들기도 전에 현금이 쌓이는 셈이죠. 싸게 깔고 통행료를 걷는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도날은 마음만 먹으면 다른 브랜드로 바꿀 수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는요? 못 바꿉니다. 이 차이 하나가 오티스를 단순한 제조업체에서 인프라 독점 기업으로 끌어올린 핵심이에요. 건물주가 다른 업체로 갈아타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왜 탈출이 불가능한지 체감되실 거예요. 첫 번째, 전용 진단 도구입니다. 오티스 엘리베이터에 이상이 생기면 메인보드에 에러 코드를 읽어야 해요. 그런데 이걸 해독할 수 있는 건 오티스의 자체 인증 진단 앱뿐입니다. 예전에는 블루툴이라는 전용 하드웨어였고 지금은 기술자 스마트폰에 깔린 클라우드 연동 앱으로 대체됐죠. 외부 업체가 현장에 와도 에러 코드 자체를 볼 수 없으니 수리에 첫 단추를 끼울 방법이 없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본닛은 열리는데 계기판이 통째로 암호화되어 있는 거예요. 외부 업체가 못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수리비 경쟁 자체가 사라집니다. 오티스가 부르는 게 곧 가격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데이터 장벽입니다. 오티스는 오티스1이라는 IoT 플랫폼으로 110만 대 넘는 엘리베이터에 센서를 달아놨어요. 진동, 온도, 속도, 문 개폐 횟수가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수년치 데이터가 쌓이면 어떤 부품이 언제쯤 수명을 다할지 예측이 가능해져요. 고장나기 전에 미리 교체하는 예측 정비,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 데이터가 전부 오티스 서버에 묶여 있다는 점이에요. 업체를 바꾸는 순간 수년간 쌓은 운행 이력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새 업체는 백지에서 시작해야 하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도박이 되는 거죠. 데이터를 인질로 잡혀있는 이상 계약을 해지하는 건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선택지가 돼버립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빡빡하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세 번째, 부품 단종이에요.
엘리베이터의 심장은 전자제어 기판인데 오티스가 특정 모델의 기판 생산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판이 고장나는 날 대체할 부품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건물주에게 남은 선택지는 딱 하나, 엘리베이터 전체를 뜯어내고 새로 까는 것. 그 작업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해줄 곳은 당연히 처음 설치한 오티스예요. 부품 하나의 단종이 수억 원짜리 전면 교체 계약으로 돌아옵니다. 유지보수 통행료가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금액의 재계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번째, 안전규제. 엘리베이터는 사람 목숨이 직접 걸린 장비라서 각국 정부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부품 교체나 수리는 인증된 업체만 할 수 있고, 인증을 받으려면 제조사의 기술 자료와 호환 부품이 필수예요. 안전이라는 이름이 시장의 빗장을 걸어 잠그는 열쇠 역할을 하는 셈이죠. 정부가 만든 규제가 사실상 오티스의 독점을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고장이 나도 진단이 안 되니까 경쟁 자체가 없습니다. 업체를 옮기면 수년치 데이터가 증발하니까 아무도 옮기지 못합니다. 부품이 단종되면 대체품이 없어서 더 큰 돈을 써야 하고, 규제가 외부 업체의 진입을 원천 차단합니다. 건물주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뿐이에요. 오티스에 전화하는 것. 4겹의 자물쇠가 동시에 채워져 있고, 그 자물쇠 하나하나가 오티스의 통행료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영업이익률 25.5%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완벽한 판이 하루아침에 짜였을까요? 아닙니다. 170년에 걸쳐 한 겹씩 쌓아 올린 결과물이에요. 1854년 창업자 엘리샤 오티스가 뉴욕 박람회장에서 벌인 일은 꽤 유명하죠. 자기가 만든 엘리베이터 위에 올라서서 관객들 앞에서 밧줄을 잘라버렸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추락하지 않았어요. 안전장치가 잡아낸 겁니다. 신사수녀 여러분.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엘리베이터 산업은 이 한마디에서 출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지만 솔직히 오티스를 진짜 1위로 만든 건 이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엘리시아가 1861년에 세상을 떠난 뒤 아들 찰스와 노턴 형제가 사업을 물려받으면서 판을 완전히 뒤집었거든요. 먼저 원가를 뜯어 고쳤어요. 당시 경쟁사 터프는 나사볼트 방식으로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있었는데, 형제는 케이블과 스프링을 조합한 새 설계를 내놨습니다. 훨씬 싸고 빠르고 안정적이었죠. 터프 엘리베이터 하나 값이면 오티스를 2대 깔 수 있었으니 가격 경쟁은 시작도 전에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더 결정적인 한 수가 있었습니다. 유지보수 계약의 도입이에요. 1900년대 초반 오티스는 설치한 건물마다 연간 정기점검 계약을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말로 하면 구독 모델의 원조인 셈이죠. 싸게 깔고 유지보수로 장기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이 120년 전에 이미 가동됐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1878년에는 기존보다 3배 빠른 유압식 엘리베이터로 고층 건물 시대의 문을 열었고, 2차례 세계대전 동안에는 정밀 가공 기술을 군수 장비에 납품하며 제조 역량을 끌어올렸습니다. 이 기술력이 전후 도시화 붐과 맞물리면서 200개국 넘는 나라의 빌딩에 오티스 엘리베이터가 깔리기 시작해요. 자, 여기서 하나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쉰들러도 엘리베이터 만들고, 티센크루프도 유지보수하고, 미츠비시도 IoT를 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오티스만 173년간 꼭대기를 내주지 않는 걸까요? 답은 규모의 선순환입니다. 오티스는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깔았어요. 설치 대수가 가장 많으니 유지보수 포트폴리오도 가장 크고, 포트폴리오가 크니 한 지역 안에 관리할 엘리베이터가 빽빽하게 몰려 있어서 기술자 한 명이 커버하는 대수가 늘어나죠. 대당 원가가 내려가니 신규 설치를 더 싸게 따낼 수 있고, 그래서 대수가 또 늘어납니다. 여기에 110만 대에서 올라오는 센서 데이터가 쌓이면 예측 정비의 정확도까지 경쟁사가 넘볼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져요. 먼저 시작해서 눌러앉은 자의 이점. 같은 기술을 갖고 있어도 이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예외가 아닐 수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명판에 OTIS가 적혀 있다면 여러분의 관리비 일부가 지금 이 시스템 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규모 위에 기술이 한 겹 더 올라갔어요. 오티스1은 단순한 원격 모니터링이 아닙니다. 110만 대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지역의 어떤 모델이 몇 년 차에 어떤 부품부터 약해지는지를 패턴으로 읽어냅니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장벽은 높아지고 후발주자와의 거리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초고층 현장에서는 스카이빌드라는 기술도 투입됩니다. 건물이 위로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함께 상승하는 방식인데, 부르즈 알리파와 롯데월드타워 건설 현장에 이게 쓰였어요. 지구에서 가장 높은 건물들에 오티스가 들어가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잠금 장치의 기술까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하죠.
하지만 오티스는 우영 효율도 극한까지 밀어붙였어요. 기술자 한 명이 하루에 200대를 봅니다. 믿기 어렵죠? 10년 전만 해도 80대가 한계였거든요. 비결은 루트 밀도라는 개념입니다. 맨하튼처럼 한 블럭에 건물이 수십 개씩 들어선 곳에선 기술자가 걸어다니면서 하루 종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동에 시간을 쓰지 않으니 인건비 효율이 극대화되죠. 여기에 원격 모니터링까지 겹치면서 센서가 이상 징후를 미리 잡아내고 실제 출동이 필요한 것만 골라보내는 방식으로 전환됐어요. 인건비가 사실상 3분의 1으로 줄어듭니다. IoT 밖으로는 고객을 가두고 안으로는 비용을 깎아주는 이중 무기인 셈이죠. 결국 통행료는 그대로 거두면서 비용만 줄어드니까 남는 돈이 더 커지는 겁니다. 오티스가 자기 엘리베이터만 돌본다고요? 아닙니다. 신들러, 티센크루프 같은 경쟁사가 설치한 엘리베이터의 유지보수 계약까지 따냅니다. 250만 대 포트폴리오 안에 상당수의 경쟁사 제품이 섞여 있어요. 원래 깔아준 업체가 빠졌거나 건물주가 더 믿을 만한 곳을 찾을 때 오티스의 규모와 인프라가 대안으로 떠오르니까요. 남이 심어놓은 엘리베이터에서까지 통행료를 걷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 기계는 더 세게 돌아갑니다. 지금 북미와 유럽에 깔린 엘리베이터의 절반 이상이 20년을 넘겼어요. 이것들이 한꺼번에 교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5년 4분기 모더나이제이션 수주가 전년 대비 43% 폭증했고 수주 잔고는 30% 늘었어요. 같은 기간 신규 설치 매출이 7% 빠졌는데도 서비스 매출 8% 성장이 그걸 덮고도 남았습니다. 신축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도 끝없다는 뜻이에요. 250만 대가 해마다 한 살씩 더 먹고 낡을수록 선볼대가 늘어나고 결국 전면 교체로 이어지니까요. 오티스에게 시간은 비용이 아니라 연료입니다. 이런 방식이 오티스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롤스로이스의 항공 엔진 사업이 놀라울 만큼 닮았거든요. 롤스로이스는 한 대에 수천만 달러짜리 제트 엔진을 원가, 때로는 원가 이하로 항공사에 넘겨요. 대신 엔진이 하늘을 나는 시간만큼 비용을 청구하는 파워 바이 디 아워라는 모델을 씁니다. 날개에 한번 장착된 엔진은 20년 넘게 그 자리에 있으니 정비 수익이 수십 년간 흘러들어오는 거죠. 오티스는 건물에, 롤스로이스는 날개에 제품을 박아놓고 수십 년간 서비스 비용을 걷습니다. 오티스는 오랫동안 UTC, 지금의 RTX라는 거대 방산그룹 안에 묻혀 있었어요. 시장의 관심을 거의 못 받았죠. 그런데 2020년 독립상장을 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월가가 비로소 서비스 매출의 안정성과 현금 창출력을 따로 떼어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제조업체가 아니라 인프라 위의 구독 비즈니스. 그게 오티스의 진짜 정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가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가 없던 시절, 건물에서 가장 비싼 층은 1층이었습니다. 위로 갈수록 계단을 걸어야 했으니까 꼭대기는 하인이 머무는 곳이었죠. 엘리베이터가 등장한 뒤 이 질서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꼭대기가 가장 비싼 펜트하우스가 됐고 계단은 비상구로 밀려났습니다. 부동산의 가치 지도를 통째로 다시 그린 기업, 오티스. 내일 아침 출근길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30초간 조용히 서 있을 때 문 옆에 붙은 오티스 명판을 한번 보세요. 쇳덩어리처럼 보이는 저 기계가 사실은 173년째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현금 인출기라는 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뇌강이었습니다.